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구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검사 사칭의 독촉과 협박. 사무직이라고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일단 회사를 못 간대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교묘하게 10대들 틈으로 파고드는 사기 행각까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범죄, 보이스피싱. 우리가 있는 곳은 과연 안전지대일까요? 최근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바로 치밀하게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쫓는 범죄 액션 영화 보이스. 전직 형사 서준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는 과정을 그린 영화 보이스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현재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영화보다 더 조직적이고 잔혹합니다.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안절부절 못하는 20대 A씨. 그는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취업준비생이었던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A씨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됐다고 말한 김민수 검사. 그는 A씨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자신들에게 맡기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메일을 통해 검사의 신분증과 명함을 확인시켜주고 A씨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습니다.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구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인출한 뒤 지시사항대로 KTX를 타고 정읍에서 서울로 향한 A씨. 그는 김민수 검사가 시키는 대로 약속 장소에 돈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후 A씨는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김민수 검사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챈 A씨는 돈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모두 잃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A씨는 결국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카드번호,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자신들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은행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A씨를 죽음으로 내몬 김민수 검사 일당들이 사용했던 발신번호 조작 중계기입니다. 발신번호 조작 중계기는 보이스피싱에 흔히 쓰이는 것으로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경해주는 기계인데요. 기계 한 개당 번호 3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300명에게 무려 100억 원을 갈취한 김민수 검사 일당들. 다행히도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TV방송에 나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았던 배우 지망생 J씨. 그리고 지난 4월 그녀의 부고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녀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취업준비생 A씨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꿋꿋이 꿈을 향해 전진하던 J씨.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은 뒤 삶에 희망이 없어진 그녀는 홀로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은 단순 사기가 아닌 살인죄와 다름없는 심각한 범죄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보이스피싱.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복수에 나선 영화 보이스 속 주인공처럼 반격에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은 60대 여성 K씨. 일단 이제 지금 본인이 소지하고 계신 재산권이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금융감독원. K씨는 단번에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눈치채는데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바로 지구대로 달려간 K씨. 그녀는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때부터 경찰과 K씨의 합동작전이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돈을 집안 냉장고에 넣은 K씨. 집 열쇠는 역시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우편함에 두었죠.
돈을 가져가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찾아온 보이스피싱범. 하지만 이미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녀에게 사기치려던 보이스피싱범이 오히려 그녀의 기지에 당하고 말았네요.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연간 700억 원으로 전체 손실을 따지자면 총 1조 3,8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스타벅스 코리아가 1년간 벌어들이는 총 매출액이 1조 5,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매출액과 맞먹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라니 OECD 사기범죄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실감나는 것 같네요.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하지만 우리가 아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따라 대처한다면 분명히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앤무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건 사고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